안녕하세요. 네, 기출문제 해설 강의 그 B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 파트는 일단 유튜브에다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B 파트를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설을 해드리려고요. A 파트를 하고 보니 시간이 거의 3시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020 기출 강의가 기출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또 많으면 이거 언제 봐 약간 이럴까 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앞에서 해설을 다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일단 분석하는 방법을 저랑 한번 해볼게요. 앞에 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하는지를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매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수업 끝나고 스터디로 기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 올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을 왜 봐야 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A 하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B부터 보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여기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문제를 읽고 일단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냈는지를 범주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화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요거 뒤에 요거 이렇게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분류표라는 걸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곧 가이드북으로 이제 학원에 비치가 될 거예요. 요 내용들이, 지금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 받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가이드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평가 영역 분류표는 제가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출 문제집을.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중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기출 문제 분석집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평가 영역 분류표는 받아서 이제 보시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서 나오는지 범주화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공부를 하실 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 어느 영역에서.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 영역 분류표를 잘 반영한 문항이에요. 어디 하나 빼놓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 문항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컷이 많이 좀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성의 있게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걸 묻되 조금 더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실패해서 점수를 놓쳤는지, 자,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기출 이제 그 해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다 복귀해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출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놓쳤는지를 생각하면 그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달라요. 여기 보시면 문제 파악 단계에서 뭘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걸 쓰라고 했는데 이거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거에서 답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단계를 모르는 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기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만약에 안 외우고 있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출 중심의 공부로 이제 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답을 다 가져오시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내 점수가 날아갔는지를 일단 스스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문제 파악 단계, 인출 단계, 그 다음에 단서 유추 및 적용 단계, 이 중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그 문제의 점수를 놓쳤는지를 알면 이제 앞으로는 인출 단계를 못했다 하면 인출 단계에 해당하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외우고 가시고 인출을 하는 걸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은 무엇을 묻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선생님들은 꼬아서 생각을 해요. 설마 이걸 물어봤겠어? 그거 맞아요. 딱 생각했던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꼬아서 약간 다르게 생각했다가 틀리거나 아니면 단서 중에서 매우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어느 하나만 잡고 바로 답을 하거나 직관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신 경우에 점수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본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이제 그 쓰라고 한 A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A는 뭐뭐이다로 문제를 바꿔서 읽었을 때 말이 정확하게 호응이 맞아야 답이에요. 근데 그게 A는 뭐뭐다라고 했는데 답이 어색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뭐 놓친 단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이전 기출문제와 관련성을 연결해서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단계를 우리가 역추적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고 요번 기출문제집에서 이 부분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주제별로 문제가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데, 만약에 동형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동형진행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쭉 나왔었는지 그거를 미리 공부를 다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동형진행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파이널 콕콕에서 제일 첫 번째 딱 문제 쓰면서 여기다가 기억이 나요. 동형진행. 자, 이거는 언제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매해 거의 나오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화성에 있어서 그 음악의 맥락을 읽어내는 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그 추세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기출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을 물어왔는지를 보고 문제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요 수업을 가지고는 그 부분을 다 보여드리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일단 이제 기출 관련한 강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 2월 핵심 이론반에서 그냥 서비스 강의로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번은 꼭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의만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월 안에 한 번 정도는 최근 10년 강의를 쫙 보면서 각 주제별로 나왔던 문항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어봐 왔었는지를 좀 봐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제 수업 중에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래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공부한 1년 공부한 거 안에서는 반드시 다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나 특히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문제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문제를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네 가지를 살펴봐요. 처음에 범주를 살펴보고,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 인출해야 될 내용, 그 인출해야 할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이미 다 해봤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1년 동안 쭉 가는 문제들을 소홀하지 않고 다 이렇게 차곡차곡 해놓으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적용이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다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중심으로 그걸 연습하시면서 이제 답 쓴 것들을 계속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심화반 가서는 첨삭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답 쓰는 거를 상반기 안에 그 적용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상반기 안에 심화반을 통해서 다 끝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풀이반 들어갔을 때 이제 막 중요한 내용들 인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참 분석에 참고되는 지금 여기 분석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전격 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맵이라는 자료가 키맵은 우리 심화반 자료예요. 그래서 키맵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게 지금 마인드맵 심화반 교재인데 올해 나왔던 문항 중에 의식음악 전격 종지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블랭크를 해서 이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는 거고 옆에는 그거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쫙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요거는 핵심 단석 히스토리예요. 자, 요걸 보면 일단 주제별 키맵 뭐죠? 기출 문항은 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3월부터 3, 4, 5, 6월까지 요거를 다 끝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인드맵 반에서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조화를 해드리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올해 문제가 나온 부분은 여기 부분이었죠. 콘트라팍툼 나오고 코랄 모테트 부분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인드맵으로 가서 찾으면 다 대부분 있어요. 이 마인드맵 안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 영역별로 한 20장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영역별로. 그래서 요거가 이제 3, 4, 5, 6월 동안 이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요거를 이제 백지 쓰기를 주로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백지로 쓰다 보면 이제 빈 부분들이 나오겠죠? 일단 구조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빈 부분들을 이제 3, 4, 5, 6월 동안 부지런히 다 메꿔 놓으셔야 문제풀이반 가서 굉장히 수월해지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교과서 분석집이 따로 있고 문제풀이반 문제를 계속 가져와서 볼 거고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올 건데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동안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관련 문제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올해 나온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키맵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기출문제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답안이 안 나오잖아요, 이 시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채점을 일단 답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복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한 80점대 중반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복기 답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채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맞겠는지 틀리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들을 다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맞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요거는 틀리게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채점한 것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채점 기준은 약간 귀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1번으로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평가 영역 분류표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교육론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A면에서 일단 A형에서 현행 교육과정을 살펴봤었고, 그쵸? 그 다음에 미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 대한 현대 교육 철학 이런 거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실천주의, 심리적 음악 교육 철학 다 나왔었고, 음악 교육 심리 이론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요 수업 시간에는 여기 전통적 음악 교수법, 현대 음악 교수법, ICT, 활용 음악 교육 딱 요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매칭되는 문항들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 요소와 그 다음에 평가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범주를. 그래야 요 문항은 ICT 활용 음악 교육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교육과정, 음악교수법,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 심리.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요. 아이고, 요거 오래 안 나와서 제가 잠깐 빼놨는데, 이 부분은 평가가 거의 매해 나오는데 올해는 평가 문제가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오겠죠? 자, 우리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매해 나오는데 ICT가 작년, 재작년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ICT가 나왔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올 것이다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화성에 대한 문항도 요 화성법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음정, 그 다음에 3화음, 7화음, 반응계적 화음 종지, 그 다음에 비화성음, 2조, 전조.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안 돼 있는데 얘도 나왔어요. 2조까지. 올해는 여기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변화화음, 부속화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언제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변화화음 하면 내 머릿속에 변화화음이 쫙 떠올라야 되고 부속화음 하면 부속화음에서 나오는 문제의 패턴들이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되죠. 보통은 구성음 아니면 진행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섹션을 생각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 범주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악 형식론도 올해 이제 여기 론도 형식과 독주곡과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변주에 대한 작곡 기법으로 문제가 선율 창작 해서 선율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서양음악사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양음악사가 엄청 많잖아요. 내용이. 그쵸? 우리가 2달 동안 심화하고 2달 동안 교과서 하고 그러니까 거의 5달을 우리는 서양음악사에다 시간을 쏟아부어요. 근데 딱 2개로 정리가 되고요. 시대별 음악 양식, 작곡가와 작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음악사 각 시대의 양식과 그 다음에 작품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개별 장르와 개별 작품들을 그렇게 악보를 다 보는 이유는 이거죠. 근데 그거를 개별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식사적 특징을 관점에서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올해 모노디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양식사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랄 모테트가 나온 것도 이 작품이라고 코랄 모테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양식사적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테노르에다가 놓고 그 위에 모방적으로 그러니까 모방적으로 작곡을 하는 부분이 올해 문제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총열주에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것도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뭐랑 또 연결시켰어요? 저 앞에 아이소리드믹 모테트하고 연결을 시켰죠. 그럼 뭐예요? 그게 다 중세의 양식사와 현대의 양식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화하는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사라고 하는 부분을 각 시대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음악적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엇을 통해 들여본다? 어떤 작곡가의 어떤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예요. 답은 항상 그 양식적 특징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문제로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건 다 패턴이에요. 거의 패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문제 악보를 보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안 되고 양식사적 특징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안 돼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서양음악사를 공부하셔야 막 그 많은 정보의 숲에서 이렇게 헤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국악 개론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이론과 악곡 분석과 악기, 그 다음에 국악 실기에선 성악, 기악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음악 해석 능력과 박자 적기가 나왔어요. 올해 박자 적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랑 연결해서 나왔어요? 해석과 연결해서 나왔어요. 왜 박자 적기를 그렇게 할 거니? 하나, 둘, 셋, 하나, 둘로 왜 할 거니? 이거를 음악을 해석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티큘레이션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음악을 해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아르코나 피치카토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 단위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음악을 해석하는 과정이죠. 그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왜 얘를 콘소르디노로 하냐?
라고 나왔어요. 그럼 주선율이 잘 들리게 하려고 목간의 주선율을 하나 솔로로 줬으니까 얘네가 둥둥당당 하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콘솔디노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거의 의미를 알고 음악적으로 왜 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지금 해석 능력에다가 제가 이렇게 쫑쫑 표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일단 평가 영역 분류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해석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지 기출을 쫙 다 보고 나면 나머지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무 데서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다 줬어요. 어디서 내겠다고. 그럼 우리는 그 범주의 하위 요소들을 잘 봐놨다가 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출을 어떻게 냈는지를 쫙 보면 넥스트가 보이겠죠. 자, 그게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는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 잘 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기출을. 그쵸? 여러분들이 그리고 똑같은 시행착오 안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헤매지 않게 너무 많은 정보의 숲에서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를 다 기출과 연계해서 문제를 내고 모든 자료화하는 것도 기출과 관련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놀겠다. 그리고 그 기출이 이만큼 갔으니까 넥스트는 요만큼 더 갈 거야 내지는 요만큼 다른 식의 어떤 적용 문제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세요. 근데 제가 드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원래 나온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 아, 이걸 하는 의미를 알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음악사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인물사, 교류사, 양식사.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물사, 교류사, 양식사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국음악사가 나오면 인물사가 나왔던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어떤 인물들을 물어봤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수준에서 인물을 외워야 되겠다는 게 가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류사 올해 나와서 이제 A면에서 우리가 A형 해드리면서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류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것을 물어봐요. 그 시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고려시대는 우리 아당 향악으로 거의 얘기가 끝난다고 했죠. 우리 한국음악사 하면서. 그래서 아당, 아악, 당악, 향악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것들이 들어오는데 향악은 일단 우리 거니까 이건 범주의 교류사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아악과 당악이 어떻게 들어오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올해 문제였고 장구 연주법 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법은 코드 진행, 코드 네임, 그러니까 화성 진행과 코드 네임 올해 문제 이따가 살펴볼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음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음김에 대한 거는 우리가 2조악기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조악기 부분은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그동안의 기출문항이. 그러면 2조를 안 하면 그냥 틀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화성도 2차적 도미넌트나 2차적 감칠 화음 이 부분은 그동안에 문제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안 나온 게 거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기출로 다 보셔야 돼요. 주제별로. 그럼 걔는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간다?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이 공부하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그냥 한번 봐보려고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냥 봐보시냐고 지금 1년이 남았는데 당연히 올인을 해서 그러니까 붙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생님 화성법을 포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화성을 포기하면 시험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정말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절대 화성은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포기를 하시면
어, 지금 영역별로 봤을 때 다 나오는데, 그쵸? 그리고 매번 나오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번 나오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매번 나오는 거는 깊이를 더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얘는 조금 더 갑니다. 아니면 약간 다르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물어보는 건 어떻다? 정말 뻔하다. 진짜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나올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출문제를 보면 다 보여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도 보이는데 저처럼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본인이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적어도 4번, 최근 10년간 거를 적어도 4번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1, 2월 공부하실 때 한 번, 3, 4, 5, 6월에 아주 자세하게 한 번, 그리고 7, 8, 9월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볼 때 그땐 정말 빨리 봐요. 슉 봐도 다 보여요. 3번을 면밀하게 잘 보아 놓으면. 근데 그게 혼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팀을 짜드리고 수업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 정도를 보시고 나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건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볼 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특히 1, 2월에 공부 막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문제가 안 읽히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상담을 하신 선생님이 문제는 제가 한번 보셨어요? 그랬더니 문제를 한번 봤는데 문제가 우리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제를 되게 오래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기간제가 이제 요새 다 뭐죠? 위탁으로 해서 이제 사립도 막 다 뽑고 주변에 이제 막 뽑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상담을 한번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그리고 개인 공부 시간 꼭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어느 부분도 포기하면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걸 이제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용고사는 사실 패스하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엄청 잘 보려고 하는 시험도 아니고 무조건 패스만 하면 돼요. 1차 패스하고 2차 패스하고. 그럼 가장 지름길은 그동안 나왔던 거를 먼저 보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은 기출 B형이에요. 1번부터 살펴보는데요. 동형진행 기법으로 만들어진 악구이다. 자, 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해놓고 작성 방법이 거의 질문이죠. 자, 질문을 보시면 오른손에 동형진행을 이루는 마디의 단위를 숫자로 쓸 것. 자, 그러면 오른손에서예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동형진행이 어떤 단위로 되는지, 자,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선율의 음이름을 순서대로 쓸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줬어요. 요거대로 쓰셔야 돼요. 하고 하이픈하고 이렇게 해서 새 음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 거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문제를 낸 걸까라고 하는 평가 영역 분류표를 먼저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를 낸 걸까요? 화성법인데 지금 여기 동형진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화성이 구성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일단 우리가 분석을 먼저 조금 해보죠. 선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른손을 기준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2마디 단위로 선율이 동형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왼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동형진행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형진행이 멜로디를 중심으로 할 경우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는 2마디 단위로 나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적으로는 여기 5도의 감칠화음이 5도, 그 다음에 4도의 감칠화음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3도의 감칠화음 다음에 3도. 자,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3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듯이 3도 대신에 뭘 썼냐 하면
요렇게 3도에서 변환된 2차적 도미넌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해당 부분에 5도의 감칠, 그 다음에 5도, 4도의 감칠, 그 다음에 6도, 여기는 6도 대신에 요거는 3으로 일단 볼게요. 그래서 3도에 대한 감칠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차적 감칠 화음을 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구성음이 뭐가 되냐면, 구성음을 먼저 써주시면, 솔, 샵, 시, 레, 파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솔샵실의 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자리 바꿈을 2차적 자리 바꿈, 그러니까 저기 뭐죠? 3, 4화음으로 자리 바꿈을 해요. 그러면 솔샵시 레가 여기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선율을 진행을 보시면 이 구성음이 어떻게 위치가 돼야 되냐면 요 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레는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행하는 선율로 나머지 구성음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파, 시, 솔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음이름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 하고 하이픈 하고 시 하고 G 샵 G 샵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율이 나오는 단위를 쓰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선율을 만들 때 2마디와 4마디가 지금 단3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3도 차이 나는 음으로 내리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구성음이 여기에서 라플렛은 F가 되고 D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솔샵이 돼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단3도로 내려간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2마디하고 여기 2마디에 나오는 요 음과 그 다음에 여기 4마디에 나오는 요 음은 단3도 차이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반드시 뭐를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 화음의 구성음을 정확하게 다시 따져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를 보세요. 얘가 도미솔이 됐죠? 그럼 요 관계를 보세요. 단3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세요. 라, 도샵, 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플랫, 도, 시플랫이 됐어요. 그러면 도, 라, 솔이 됐어요. 다 단3도 아래로 그대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만 알면 단3도 아래라고 멜로디를 찾아주셔도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얘를 3도로 그대로 썼다. 3도를 그대로 썼으면 뭐가 안 맞아요? 여기에서 도샵이 그냥 도가 되니까 안 맞겠죠. 그쵸? 그대로 완전 똑같이 동형 진행하는. 그래서 동형 진행 안에는 조적 동형 진행이 있고 정말 리얼로 동형 진행이 있어요. 우리가 리얼 앤서가 있고 조적 그러니까 리얼 진정 응답이 있고 그다음에 조적 응답이 있는 것처럼 동형 진행은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리얼하게 음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얘가 그대로 3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얘는 도샵을 쓰시면 안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형 진행 안에서도 얘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지 조정으로 가는 건지는 음악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풀면 안 되고 구성음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셔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소프라노 선율이 어떻게 동형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1, 2마디 그 다음에 3, 4마디
그러면 단위를 물어본 거니까 두 마디 단위로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항은 사실 기출에서 동형진행을 파악하고 그 동형진행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묻는 문항은 단위를 쓰라고 그랬어요. 동형진행의 단위. 묻는 문항은 동형진행 단위를 쓰라고 했고요. 자, 동형진행의 단위를 문제에서 이루는 단위를 오른손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놓쳤나? 아, 내가 조건에서 놓쳤구나. 이거를 보시면 그렇게 조건에서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오른손에서는 이렇게 꼬불탕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형진행을 이루는 마디의 단위를 숫자로 쓸 것. 사실 숫자도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뭘 쓰라고 한 거냐면 묻는 문항은 동형진행을 이루는 단위를 쓰세요 인 거고 또 하나는 선율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동형진행에 들어갈 선율의 이름. 그래서 동형진행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선율의 음이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면 여기는 선율, 구성음을 물어봤는데 구성음.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2차적 감칠화음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형진행을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동형진행의 단위다. 이것도 이 동형진행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화성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에요. 이거는 악보의 적용. 악보의 적용. 그 다음에 얘도 악보 안에서 해석해서 감칠화음의 구성음을 뭐에 맞게 전위형에 맞게 적용.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동형진행을 아셔야 되고 2차적 감칠화음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위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하면 근데 이 알고 있어야 할 동형진행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반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요. 제가 문제풀이를 다 가져올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악곡의 경과구인데 여기에서 변화 과정을 갖추면서 동형진행에 하는 화음을 각각 기호로 적고 해당되는 마디에 분석을 하세요. 그럼 분석이 되고 어디가 동형진행인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적 감칠화음의 문항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다루어 봤었고요. 이렇게 해서 1번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 단시간에 정확하게. 자, 화성은 오래 보면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근데 화성에서 시간 끌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화성은 그냥 딱 보고 딱 푸셔야 돼요. 그게 이제 화성의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성을 공부를 좀 많이 그래도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제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만약에 기초가 다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중급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출을 다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가 일단 단서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5분 내에 모든 기출을 다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화성은 괜찮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작곡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대체로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기출로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작곡 전공하신 선생님들조차도 어떤 기출 문제들은 뭐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요즘은 아주 어렵게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더 안 돼요. 화성이 엄청 어렵게 나오면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화성을 틀렸다가는 이거는 그냥 모두 다 맞는 걸 틀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범주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실게요. 2번 말하는 대로의 노래. 야, 피아노 반주 붙인 악보이다. 여기에서 코드 기호를 쓰세요. 자, 아까 여기 평가 영역 분류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코드 기호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봤어요. 코드 네임. 피아노 반주법에서 코드 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요즘은 코드 네임 문제로 나와요. 피아노 반주법은 예전에는 되게 그 피아노 반주법을 여러 가지로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2차에서 워낙에 피아노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화성 문제로 거의 나오고요. 그러면 코드 네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물어봤는지 한번 검토를 이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 알게 끄덕였지. 뭐 해서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곡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화음이 전위된 경우 조건이 나왔어요. 화음이 단 하면서 화음이 전위된 경우 코드 기호와 화음 기호에 이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드 기호와 화음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써달라는 얘기죠. 그쵸? 정확하게 여기가 뭐가 되냐 하면 코드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위했을 때 베이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에는 코드 기호를 쓰라고 한 거고, 니은에는 화음 기호를 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거는 코드 네임, 화음 기호.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범주는 아까 피아노 반주법에서 그거 하위 계열로 요 코드 네임이 여기 위에네요. 피아노 반주법으로 요 코드 네임 적는 거를 물어본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A 화음인데 G가 되고요. G 베이스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네모한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부분에서는 46 화음이 나오는데 뭐로 나왔어요? 요 음이 3음이 플랫된 형태로. 그럼 요거 우리가 이렇게 바로우드 코드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각각을 보시면 기억에 쓰인 코드 기호는 지금 얘네 요런 식으로 화음 기호를 쓰는데,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소문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얘는 반드시 변성 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려서 46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바로우드 코드라고 쓰셔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봤던 화음의 그러니까 화음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코드에서 코드 네임을 적으려면 일단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성음을 뽑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하기 전 단계부터 해서 미, 그러니까 라, 도, 미, 솔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도미 솔이 되는데 베이스가 뭐인 거예요? 솔인 거죠. 자, 그러니까 G가 베이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라도미 솔 해서 A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적용할 내용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여기는 뭘 알아두셔야 되고 변성화음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기할 건지 표기 방법 알고 계셔야 되죠. 코드네임은 구성음을 가지고 코드를 어떻게 기보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 메이저 세븐인지 마이너 세븐인지 속칠 화음인지, 그러니까 세븐을 붙였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구성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 하면 라, 도, 미, 솔이에요. 그러면 물론 여기 라, 도샵, 미, 솔이죠. 아이고. 자, 여기가 도샵, 미, 솔이에요. 그러니까 라, 도샵, 미, 솔은 무슨 화음? 속칠 화음. 속칠 화음은 어떻게 적어요? 그냥 7이라고 적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에 들어갈 화음명을 쓰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 세븐이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메이저 세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속칠 화음은 그냥 7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제가 A 설명드리면서 제가 잠을 못 잤다고 한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요게 문제풀이반 때 우리가 교수법 하면서 나눠드렸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법에 나오는 것들을 한 7, 8장 정도로 다 정리를 해서 드리면서 코다이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계명창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신호가 있고 나르는 음표가 있고 손가락 기호가 있고, 이건 우리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음계 선율지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음계단과 음사다리가 있다, 그리고 한정보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대 악보, 그 다음에 단계적 학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막판에 보통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 문 풀 때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고 다 답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안 보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슉 넘기신 거죠, 알아서.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쭉 파이널 코콕에서 해드리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도 컴퓨터를 안 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두 나왔고 막 전화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하길래 저는 바로 그 전날, 전전날 정도에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한 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문제 풀이 때 우리 했던 거 다 나왔어요 했는데, 저는 이걸 파이널 코콕에 봤으면 마지막에 본 거니까 좀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1점 차이로 떨어진 분들 중에 혹시 이 문제를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당연히 보냈으면. 그래서 거의 막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무슨 문제 하나 틀리고 오면 누우면 계속 그 문제만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저는 뭘 그런다고 잠까지 그 문제가 그렇게 계속 떠오르나 했는데 정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1년 동안 하는 것 중에 상반기에만 하는 거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선생님들. 물론 이거 문제풀이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그 심화반 때 드리는 자료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변별도, 물론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경우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커트라인에 점수가 조만조만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많이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그걸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한 200명?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커트라인 그 주변에 다달 조만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 문항 한 문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교과서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절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압축해서 꼭 드릴 것만 드려요. 정말 자료를 많이 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걸 다 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보는 게 뻔하거든요. 딱 볼 수 있을 만큼만 드려요. 그걸 최소화해서 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갖고 항상 이거를 이만큼으로 어떻게든 압축해서 드리거든요. 그거는 꼭 보셔야 돼요. 상반기에 드리는 자료도 그렇고요. 아, 이따가 뒤에 나오면 이제 가사 정리한 것도 나올 텐데 그것도 우리가 상반기 마인드맵 클래스에서 했었고 교과서반에서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때 또 한번 나눠드렸었고 그거는 이제 여러 악보로도 살펴봤지만 어느 시점에만 다루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버릴 자료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1년 동안 드리는 자료가 워낙에 책과 마인드맵과 키맵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돼요 라고 하고 근데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요거 조금 더 해서 라고 하면서 정리본으로 조금 더 추가된 정리본을 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논문도 이번 논문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평조 문제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똑같이 나왔던 악보인데 근데 그건 외워서 하는 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추출해서 일반화해서 푸는 문제였긴 했지만 근데 어쨌건 다 다루어진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상반기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는 앞으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냥 다 수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많이 안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니까 그 안에서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보죠. 제가 이거 너무 가슴에 맺혀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이다. 그래서 요거 많이 나와요. 교육론 문제는 음악 교육론 문제는 수업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수업 상황을. 근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가 어떤 방식인가 보세요. 수업에 활용한 악곡이고 나는 수업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 쓰라고 했어요. 가 악곡의 선정 이유. 코다이의 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그러면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 무슨 노래예요? 자, 우리가 아는 아리랑인데 이거를 낸 이유는 모국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음악적 모국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묻는 내용은 철학을 물어봤어요. 코다이 철학을 물어봤고요. 여기서는 음악적 모국어 개념으로 뭘 강조했다? 민요 강조, 요게 꼭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철학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다이 철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가 사용한 명칭을 쓸 것. 나에서 가락을 개 이름으로 불러봅시다 했어요. 자, 그럼 보통 뭐를 써요? 교사가 사용하는 명칭은 이동도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나의 방법으로만 솔페이지를 한 학생이 알토 리코더로 가의 악보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쓰세요니까 여기서 1점 나오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안 한 가지씩. 자, 여기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을 한 가지 쓰라는 거예요. 목적어에다 우리가 항상 네모를 쳐보면 지도 방안을 쓰고 이 문제점이 뭔지를 쓰라는 거예요. 요거 되게 어려워들 하셨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문항을.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 명칭 쓰세요. 그럼 코다이 철학 쓰세요. 그럼 이렇게 4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이동도법을 교수 방법 중에서 얘는 선율지도 방법이고요. 선율지도 계명창법, 그러니까 선율지도 방법을 물어봤고 여기서는 이동도법이라고 이동도법을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코다이의 선율지도법은. 근데 여기에다가 뭘 물어봤냐면 이거를 악기에다가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악기에 적용했을 때
이거를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여기로 이제 넘어오셔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되죠. 자, 이동도법으로 불렀어요. 그럼 soul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생각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죠. 얘를 솔로 하고 솔 운지를 만약에 내버리면 그 원래 알토 리코더에서 나는 그 고정도하고 다른 음이 나버리죠.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냥 문제점이 뭘까? 그냥 그럼 거기 안에다가 알고 있는 이동도법을 썼는데 문제점은 그 이동도법의 음이 그 운지법의 음과 고정음과 다르다가 문제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고정도도 같이 쓰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 부분, 요 두 개는 외워서 쓰는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적용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페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항에서 알고 있어야 할 문항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살펴봤냐면, 일단 요거는 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요렇게 코다이의 음사다리라고 하는 교수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이다. 뭐라고 됐냐면 코다이는 음악적 문해력, 그러니까 민요를 뭐라고 불렀다? 음악적 모국어라고 불렀으며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풍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여 음악교육의 기초로서 중시하였고 이를 편곡을 통해 현대화하였다. 문제에 뭐가 나와요? 코다이의 음악 교수,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음악적 모국어로서의 민요. 자, 요 말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아니면 민요를 중시했다 라고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살펴봤죠. 음악적 모국어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음악적 모국어 개념을 강조하여 민요를 통해 가르친다 라고 하는 철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정도법으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네요. 그 민족음악, 문화 이거와 그 다음에 민족예술 이거를 주교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동도법을 사용했어요. 그 선율지도 방법에서는. 그래서 그 선율지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답을 한번 보시면 코다이는 음악적 모국어예요. 여기 음악적을 좀 넣어주세요. 음악적 모국어를 배우고 여기에서는 이거는 아니에요. 설명이었네요. 모국어를 배우고 글을 배우듯이 자, 여기가 키워드예요. 음악적 모국어인 민요를 통해 음악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 그 다음에 음계 사다리도 맞고요. 사다리도 맞고요. 사다리 음계. 자, 이거 다 맞게 채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가의 첫음은 이동도법으로 솔인데 알토 첫음을 연주하려면 도를 운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 이게 문제점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정도법을 병행하여 사용. 키워드는 고정도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정답. 그 다음에 얘는 운지가 이동도 운지와 고정도 운지가 다르다는 말 나오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가와 나는 각각 짝을 지어 부르는 민요의 일부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해서 내정은 청산이요. 자, 임의정은 녹수로다. 자,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곡에서 작성 방법을 한번 일단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악보는
독창과 재창을 번갈아 부를 때 재창으로 부르는 노랫말을 쓸 것. 자, 그러면 가에서는 독창과 재창이라고 하는 걸로 본 걸로 보아서 얘는 매기고 받는 형식. 근데 매기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고 받는 부분. 네, 받는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나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본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알려면 매기고 받는 묻는 내용은 재창, 매기는 부분을 민요에서 매기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육자배기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구나해 또는 구나에, 구나해야 등등 이게 나오는 부분이 뭐다? 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교과서반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기억에 들어갈 선율의 음이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했어요. 기억에 들어갈 선율의 음이름. 그러면 이거는 선율론이에요. 자, 범주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국악 선율에서 식임새 진행과 식임새가 나와요. 자, 여기는 매기는 부분 형식 국악 악곡에서 형식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어 부르는 부분은 한 배가 변화되는 방법. 자, 가와 나에서 이어 부르는 부분에 한 배가 변화되는 방법을 각각 순서대로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적용 문제예요. 뭘 적용했냐면 한 배에 따른 형식인 긴 자진 형식과 그 다음에 역금 형식은 한 배가 빨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각각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는 긴 자진 형식 이거 범주가 아니고요. 여기는 범주는 형식이고요. 국악곡의 형식 그 다음에 여기 묻는 부분은 긴 자진과 그 다음에 역금 이거를 악보에서 읽어줘야 돼요. 악보 파악. 자,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이거는 긴자진 형식 둘 다 이게 이제 빠르기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알고 적용해서 풀어두셔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토리에 대한 부분 물어봤고요. 토리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메나리 토리의 선율 특징.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레도, 라솔미. 자, 요게 라솔미가 문제가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를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라고 한 거는 이건 서술로 푸셔야 돼요. 그냥 단답으로 푸시면 안 되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얘는 우리가 요거에서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역금 형식이라는 거를 악보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악보를 좀 살펴볼 거고 얘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봤는지 한번 살펴보죠. 국악 통독 문제에서 긴 자진 형식 그래서 어떤 곡이 있는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해서 긴 자진 형식을 살펴보고 역금 형식 그래서 역금 형식도 어떤 곡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육자배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걸 다뤄봤냐면 육자배기는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노래로 장단은 진양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진 육자배기는 세마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진양으로 하고 얘는 자진으로 한다는 거를 알고 속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래 민요였지만 잡가 소리꾼들이 불러서 요즘엔 잡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민요에 넣기도 한다. 자, 가창 방식이 문제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한 절씩 노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절의 끝에 뭐가 나온다고요? 짧은 후렴구만 제창으로 받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이 때, 그러니까 글로 다 봅니다. 근데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악보로도 봤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군하해의 짧은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하면서 창자를 교대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육자배기 뭐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는 되게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는 이렇게 드린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이 읽으라고 하죠. 이거를 많이 읽고 나면 그게 보통은 다 문제에서 이제 악보로 나오죠. 악보가 나왔을 때 그 읽어둔 지문을 소스로 해서 적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대체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육자배기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네요. 1회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군하해야 하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군하해가 되게 길게 나오네요. 그쵸? 군하해야 야, 에로구나, 구나해야, 구나해야 하면서 이제 여기를 좀 읊어서 구나해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창으로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자, 그러면 두 곡의 장단명을 적고, 그러면 가는 자진 육자배기 세마치고 나는 그냥 육자배기예요. 그래서 여기 합창이라고 나오죠. 구나에라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토리명을 쓰고 음의 특징을 쓸 것, 그 다음에 선율지도 방법. 이건 우리랑 요 문제랑은 조금 뭐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모의고사라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어봤죠. 자, 그래서 육자배기는 이렇게 요건 참고 자료로 고나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한다? 받는 부분으로 요걸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긴 육자배기와, 그러니까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이렇게 불린다는 거. 여기 보시면 구나해야를 한 장단 부른 뒤 계속해서 해서 이제 이어 부른다는 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여기도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건하해 또는 군하해로 마치는 것이 공통적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정선하라리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정선하라리는 역금하라리를 붙여서 부르는 역금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율의 방법은 아리랑 했을 때 라솔미 라솔미 라라도 라라라, 그 다음에 레도 라솔미,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도리는 뭐를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메나리 도리의 특징은 레도 라솔미. 자,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한 정답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독창과 재창으로 번갈아 부를 때 재창으로 부르는 노랫말을 쓸 것. 자, 그럼 서술로 쓰면 어떻게 하나요? 재창으로 부르는 노랫말은 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구나 에야 이렇게 따옴표로 하셔도 좋고요. 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점. 여기 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선율의 음이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 따라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이미 나왔고, 아우라지 뱃사공 아 했을 때
그 다음에 건네주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노래를 보시면 그냥 똑같이 쓰셔도 되는데 이게 뭐의 특징인 거예요? 메나리토리의 특징인 거예요. 따라란 하는 요 선율 리듬 안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라솔미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래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외워서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악보 보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점. 그 다음에 가에서 이어부르는 한 배가 바뀌는 순서를 그러니까 변화되는 방법을 각각 쓰세요. 그러면 가는 긴 자진 형식으로 느린 진양조와 그 다음에 세마치의 잦은 육자배기를 이어 부른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형식이에요? 역금 형식이라는 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사를 촘촘하게 엮어 불러서 빠르게 부르는 부분이 나온다. 이어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B형의 7번 보겠습니다. 가는 조선시대 풍속화의 일부이고 채집된 민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일단 장구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태평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소고처럼 보이나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연주 형태적인 부분을 일단 그림에서 작성 방법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가의 악기 연주자 집단의 명칭을 쓸 것. 그러면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채집된 민요, 풍속화에서 채집된 거예요. 근데 가사 노래를 한번 보시면 얼어 하면서 한 단을 묶어 있네. 에다 두 단을 묶었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노동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원앙의 줄모를 못 심으면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라는 가사가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아하 휘어리 화야요. 자, 그래서 쌀을 보린가 늘 보린가. 자, 그러고 에호 에야 마댕이야 해서 우리가 여기 농사란에 천하대보은 농사란에 작년에도 풍년이고. 자, 이게 다 뭐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노래죠. 자, 농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그림에서는 농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 자, 여기는 뭘 쓰셔야 되나요? 농악대를 쓰시거나 또는 풍물패를 쓰시거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주 집단을 얘기했고, 농부들이 부르는 민요의 가창 방식과 기능을 서술할 것. 이거 2009년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2009 논술 기출문제. 그때 농부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창 방식은 매기고 받는 형식인 거고, 기능은 뭐예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 농사일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 자, 그 중에 모내기 농사 때 불렀던 민요를 한 가지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못 심으면 뭐를 심어주게. 자, 요 가사만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로디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는 노래에서 가사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엄청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동요라고 했고, 그거를 다 외워서 쓰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노래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쵸? 그냥 맥락을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점, 여기에서 1점, 가창 방식과 기능이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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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연주자 명칭을, 연주 집단.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농사와 관련해서 연주를 누가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는 거를 우리가 농악,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농악대 또는 풍물패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연주 집단을 물어봤다는 거, 연주 실제와 관련한 주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주 토속민요의 어떤 그런 노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물어본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연주 집단, 그 다음에 가창 방식과 기능, 가창 방식, 기능. 그럼 우리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걸? 노동의 효율과 관련 있는 생활 속에서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묻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게, 그래서 언제 불렀던 노래를 쓰세요? 모내기 노래를 쓰세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가사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관련 문항들이 이 농악대 또는 풍물패의 구성이다 해서 자, 이렇게 나팔, 태평소, 자, 근데 얘네가 다 없어도 얘는 풍물패로 볼 수 있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하니까. 농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할 때는. 자, 그리고 농악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의 음악으로서 여기서 이거 두레패라고 쓰셔도 답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용어잖아요. 그래서 두레가 이제 농사를 할 때 하는 그거를 독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레패는 답이 됐을 거고, 다양한 용도를 지닌 농악은 악대의 구성이나 반주 짜임새에서 지역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북, 장구, 진, 꽹까리 이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해서 이 악대는 농사와 관련된 일 이외에도 음악이 필요한 놀이에서도 연주되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일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농악대, 자, 그 다음에 매기고 받는 형식은 주로 어떤 맥락이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어렵고 힘든 노역을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해결하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작업량의 효율적 증대, 노동자 전체의 협동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과 관계된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식이다. 무슨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기고 받는 형식. 그러면 이거 이 점 해결되죠? 그리고 아까 풍물패 해결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노동요는 민중들이 일을 하면서 작업의 효율을 수행할 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래서 논농사와 밭농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논농사에서는 주로 이제 모 심는 소리, 그 다음에 논 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가사만 보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문제들은 너무 많지만 그냥 다 넘어가고, 여기 풍물패, 농악대
해서 매기고 받는 형식. 선우창은 노동의 고됨을 잇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때 부르는 노래는 니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 노동요들. 자, 해서 이런 악곡들이 이것도 문제에서 다뤄보는 악곡들인데, 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매는 소리, 그 다음에 뭐 토속민요를 그동안 사실 제가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토속민요와 관련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액매기 타령이 이제 문제고, 액매기 타령이라든가 뭐 그물 당기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에서 또는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그 문화적 공동체 역량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나중에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을 재료는 작곡 방식에 관한 설명이고, 마쇼는 모테트의 테노르 성부이다. 자, 그래서 가는 작곡 방식이에요. 50년대 무슨 기법은 음고뿐만 아니라 열을 다른 요소에서도 사용한다. 그럼 우린 이것만 보고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총열주의. 이 기법은 시비행 기법을 발전시킨 것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응집성의 원리를, 응집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제 안에서 되게 답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다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는 다시 보고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응집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자, 이게 답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자, 근데 이거는 과거 작곡 방식에서 보존되고 발전된 것이다. 예를 들어 14세기 동형 리듬 기법, 아이소리듬 기법에서는 탈레아라고 불리우는 리듬 요소와 콜로르라고 불리우는 선율 요소로 나누어 열을 사용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마쇼의 운명의 여신이여 그리고 도와준이라고 이거를 들 수 있다. 모테트니까 제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사가 이제 다 다르게 나와서 제목이 여러 개가 붙죠. 자, 근데 작성 방법을 보세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요거가 답이 되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건 이걸 못 쓰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게 뭐냐? 양식사를 물어봤어요. 그쵸? 문제에서 양식사를 묻는 거가, 현대 음악의 양식사를 물어보고, 양식적 특징, 아까 양식적 특징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그 중에 총렬주의가 나왔어요. 총렬주의의 특징을 알면, 그 설명된 문장을 알면 문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점을 쓰라고 했어요. 동형 리듬 모테트와 그 다음에 총렬주의의 공통점. 이게 보세요. 공통점을 음재료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자, 음재료라고 하는 관점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음재료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서술할 것. 그 다음에 악보에서 콜로르가 나오는 횟수를 쓸 것. 이거 적용이죠. 콜로르가 뭔지 안 다음에 콜로르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게 몇 번 나왔는지를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도대체 이거 두 가지가 뭐예요? 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음재료 면에서, 그러면 음재료를 답으로 쓰실 때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고 그랬죠.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응집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과거에서도 왔다. 자, 이 말이 답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뭐를 쓴다는 거예요? 정해진 열을 쓴다는 거예요. 재료를 쓰는데,
모와 모의 고와 그러니까 시가, 리듬, 시가 이거에 다 뭐를 줬다는 거예요? 열을 줬다는 거예요. 열을 지어 사용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맞았다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걸 다르게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이건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냈을까?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썼다? 열을 지어 썼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떻게 썼다? 그 시리즈를 재료를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 열이라는 거죠. 열이라고 하는 시리즈 이거를 반복해서 이 단어하고 답을 맞추셔야 돼요. 응집성의 원리를 구현했다. 응집성 원리를 구현함. 그래서 두 개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냥 음의 시리즈를 리듬과 선율에다가 썼다. 이렇게 답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재료의 관점에서 라는 말을 잘 풀어서 키워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 하면 열을 지어 사용했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둘 다에다가 시리즈를 만들었죠. 근데 걔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총열주의는 막 바꿔서 썼고 했죠. 근데 아이소리드미 모테트는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꿔 썼다는 말은 쓸 수가 없고 반복해서 썼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은. 그래서 재료를 반복해서 이거는 이제 응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마 맞게 했을 거예요. 집약 이거를 계속 여러 번 같이 함으로써 그래서 이거가 1번 얘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각각 용어 쓰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료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두 가지 그 다음에 콜로르를 사용하는 횟수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콜로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단위가 되나요? 선율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선율 단위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똑같이 선율이 나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선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쓴 거가 돼요? 3번. 자 관련 문항은 이후에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살펴보시면 다음 가는 신재효의 판소리 박타령 중 일부이고 나는 잡가악보의 일부이다. 가는 박타령, 나는 잡가악보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자, 너희는 장기대로 연불이나 잘하여라. 사당 거사 조아라고 거사들은 소고를 치고 자, 이거 앞에 문제에서 이걸 보시면서 사당패를 쓰신 분들이 꽤 계신데 사당패는 아니에요. 사당패는 그러니까 풍물패하고는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 사당 거사에서 이거는 이제 사당패가 하는 거. 자, 요거는 다르죠. 그래서 이 산천초목이 다 성림한데 구경하기 여기다 줄을 쳐놨어요. 이게 왜 줄이 쳐놨을까? 한번 가사랑 같이 연결해서 보죠. 니은은 공명이 갈건야복으로 뭐 해서 이제 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인자뿐이라 해서 이제 중략해서 선율 나오고 윤회 윤색은 하고 이제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역의 이거와 유사한 가사로 노래하는 현행 경기 작가와 남도 작가의 공명을 순서대로 하나씩 쓰세요. 가에 나온 가사는 산천초목이 다 성림한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가사를 쓰는 것을 각각 한 가지씩 써주세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공통적인 선법적 공통점. 자, 우리가 니은과 디귿의 선법적인 특징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래 음부터 적어주시면 되죠. 레, 미, 그 다음에 라, 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 미가 나오고요. 그래서 레, 미, 지금 솔은 없지만 솔, 라, 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역시 레, 미, 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어느 음을 떨어요? 라 음을 떨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라를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레에서 끝났습니다. 레, 미, 솔, 라, 도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음을 떨었다? 라 음을 떨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레, 미, 솔, 라, 도이면서 레, 미, 솔 여기에서부터 완전 5도 위의 음인 얘를 떨어주는 거. 요거예요. 우리가 악보만 읽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악보 모른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법적 공통점은 수심가토리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레미솔라도로 설명을 해서 수심가토리. 장단의 차이점을 한 가지씩 쓰세요. 자, 장단은 그러면 이 곡과 이게 어디에서 부른 곡이에요? 문제에서 나는 잡가의 악보의 일부이다. 잡가인데 여기는 6박으로 여기는 5박으로 자, 중약이 되어 있으면서 악보를 보시면 지금 여기는 다시 6박으로 이런 거 뭐예요? 불규칙 장단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박으로 되어 있냐 하면 점사분음표로 나와 있죠. 점사분음표 지금 3개를 하는데 얘가 3개로 기보를 했지만 얘는 6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이걸 2개를 묶으면 자,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본 거는 가사와 관련한 잡가의 가사를 물어봤고요. 가사. 그래서 같은 곡, 같은 가사 노래하는 곡, 같은 가사 곡.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선법적 공통점. 이거는 툴이 물어봤죠. 선법. 그래서 공통점 쓰라고 했어요. 공통점은 우리가 악보에서 찾아주셔야 하는 적용할 내용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역과 니은의 장단의 차이를 쓰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장단. 이것도 장단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잡가라는 단서하에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단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얘는 잡가 가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토리의 특징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단. 잡가의 장단을 기본적으로 묶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초사거리다 노랫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 교과서 아니 문제풀이반 산천초목이 해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첫머리가 산천초목으로 시작하여 별 의미 없는 입타령으로 긴 연불과 꽃이름을 열거하는 화초연불로 이렇게 넘어간다. 자, 가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언급해 주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그런 가사 곡이 되게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자, 경기 선솔이다.
경기 입창에서 이제 우리 골라 쓰라고 했는데 시작 부분은 우리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놀량, 산천초목이 다 무상한데 나해야 하면서 이렇게 멜로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목을 볼 때는 가사 있는 음악은 대부분 가사가 없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그 가사를 쓰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악 파트 10주차 때는 잡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사 있는 음악들의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놀량, 산천초목이 다 무성한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남도 잡가 같은 경우는 화초사거리가 산천초목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다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다 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험 그때 그 뭐죠? 다 마치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자료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이 드리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최근의 기출을 고려해서 사실 자료를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심화반에서 이제 이 5개의 우리가 민요권으로 구분할 때 가나다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특징을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답이죠. 악보를 보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선율의 특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 음을 떨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라 음을 콧소리 넣어서 잘게 떠는데 음계는 뭘로 되어 있어요? 레미솔라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도민요 선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제시된 악보는 배따라기예요. 배따라기. 윤회의 윤색은 다 지나가고 하면서 배따라기. 혹시 배따라기라는 소설 김동인의 배따라기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배따라기가 되게 서글픈 그러니까 그 민요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동생하고 형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형이 이제 근데 그 형 와이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본. 저도 아주 어릴 때 봐가지고. 근데 그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배따라기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막 옷고름이 약간 이렇게 풀어져 있고 동생이랑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이상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내쫓고 그래서 둘은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근데 물어보니까 쥐를 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쥐를 잡고 있었는데 안 믿은 거죠. 근데 이제 자려고 그날 밤에 누웠는데 이렇게 막 소리가 나더니 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너무 막 이게 맞았는데 자기가 이런 오해를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아주 몇십 년 있다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각자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배따라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뭐죠? 어업을 이어갔다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배따라기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요 가사를 한번 보아두세요. 윤회 요걸로 시작하는 게 배따라기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겨울까봐 제가 잠깐 소설을 얘기를 했네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10번은 다음 포괄적 음악성 접근법을 적용한 수업이다. 가수업 제제곡 목록이고 나는 악곡 활동이다. 자, 작성 방법을 따라 쓰세요 해서 교황 마르첼로 미사 그다음에 현악사 중조 황제 달에 올린 삐에로 디왈리 노래 싱싱싱. 자, 딱 보니까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권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시대,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문화권. 그 다음에 얘는 뭐 서양 고전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4차시로 되어 있는데 4차시가 이제 디왈리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했고요. 높이, 길이, 샘, 길이, 색 구별했어요. 자, 그럼 요거 뭐예요? 공통 요소죠? 그리고 악곡을 비교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형식 분석하고 빠르기 결정에 대한 거 얘기했고 주제에 어울리는 소리 탐색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율을 작곡했어요. 자, 작성 방법. 가의 선정 원리. 나에 적용된 CM 접근법의 원리를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음악 그 접근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포괄적 음악 교수 이론의 접근법인 거죠. 여기서는 CM이라고 하는 게 요거 Comprehensive Musicianship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CM 접근법이라고 굳이 썼네요. 뭐 길지도 않은데. 자, 요걸 가지고 보시면 악곡의 선정 원리와 나의 활동에 적용된 CM. 자, 그러면 선정 원리 뭘까요? 우리가 딱 보고 이거 무슨 원리예요? 확장의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활동에 적용된 포괄적 교수 이론의 접근법의 원리를 각각 쓰세요. 그럼 뭘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높이, 길이, 색.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음악에 있어서 공통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통 요소 접근법인데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도 나왔고, 그다음 문제로도 너무나 여러 번 다뤄봤죠. 이거와 이거는 확장의 원리, 확장. 그 다음에 이 CM 접근법의 음악가적 경험의 측면에서 어떤 거를 보완해야 할까요? 이거 해석 문제죠. 이 보완해야 할까요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유사하게. 자, 그래서 각각 한 가지씩 쓰래요. 자, 보완해야 할 역할과 기능과 학습 활동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점수는 요거 1점, 요거 1점.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역할, 기능과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요게 각각 1점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게 확장이고 요게 공통요소 접근법인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기능은 뭘까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연주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활동을 쓰시면 돼요. 그 활동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통 그러니까 그 활동 중에서 지금 뭐만 주로 한 거예요? 구별하여 듣는다 위주로 한 거죠. 듣고 느낀 것, 분석한 내용. 자, 그래서 탐색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곡을 했네요. 그러면 뭐와 뭐는 했는데 이 뮤지컬 펑션 음악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요. 연주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곡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감상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뭘 한 거예요? 얘는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안 한 내용이 연주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럼 연주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활동을 하면 돼요?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묻는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 분석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문제풀이반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포괄적 음악성이다. 확장에 대한 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다 넓은 음악의 레퍼토리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하면서 현대음악, 대중음악, 르네상스. 아까 악보에서 뭐 나왔어요? 현대음악, 르네상스, 비서구음악, 디왈리 노래. 그 다음에 대중음악, 싱싱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요거는 확장이구나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이거 해결했고, 두 번째 공통 포괄적 음악성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이거는 공통요소 접근법인데요. 모두가 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이, 가락, 샘여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의 학습을 할 때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통요소 접근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시대의 문화권이 다른 음악이지만 공통요소 접근 방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라는 말을 쓰죠. CM 교수법에 원리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이게 공통요소 접근법 해서 수신가, 역금수신가 하고 핸델의 리날도 올게 하소서 이걸 같이 했다. 이거 뭐예요? 공통요소 접근법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확장에 대한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공통적인 요소,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할 요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역금 형식이라든지 토리라든지 이거 다 우리 문제로 나왔었네요. 그쵸? 이번 기출 문제로. 그 다음에 형식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걸로 봤고, 자, 극중 인물 누가 부를 건지 선술하세요. 그 다음에 음악적 기능과 확장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 각 노래할 방안을 쓰세요. 자, 이게 이제 적용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음악적 기능에 대한 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연주자로서의 역할, 장단을 북치는 거,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거, 창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본 또는 던을 만들어 보는 거, 무슨 역할? 창작자의 역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연주를 듣는 거는 감상자의 역할.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들어요? 추임새를 하면서 듣죠. 자, 이런 것들이 요거의 답이었어요. 음악적 기능에 해당하는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다 연습을 해보고, 확장 개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 공부하려고 뭐를 했어요? 뭐 오페라랑 비교하면서 공부해봤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가부키와 그다음에 노와 그다음에 경극 이런 거랑 같이 하는 거, 가부키랑 노랑 경극이랑 같이 하는 거는 기출문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지금 포괄적 교수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항들을 다루어 봤고요. 기출문자에서 요게 이제 2016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점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뭐를 중심으로 쓰라고 했냐 하면, 여기 작성 방법을 쓰시면 가에 대하여 포괄적 음악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우리가 네 가지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확장, 공통요소, 음악적 기능, 그 다음에 통합 또는 연결, 뭐 이렇게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곡을 로저스의 도레미송을 연주를 했네요. 여기 기타로 연주하고 여기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코드명 이해했어요. 악기 운지법 익히고, 그래서 소리 다 냈어요. 여기서는 따라 부르고 윗 호흡 부르고 다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근데 뭐에 비추어서 문제점을 써야 돼요? 공통요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리에 맞추어 봤을 때 문제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법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1, 2차시 수업 지도 과정이고 지도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쓰라고 했거든요. 문제점을. 나는 엘리엇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엇의 관점에서는 음악학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음악학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냐라고 보니까 없는 거죠. 감상하기만 주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음악하기가 없는 거가 여기에서는 문제점일 거고, 여기에서는
제제곡 로저스의 도레미송이라고 하는 음악극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너무 넓게 안 다루고 하나만 딱 한 거. 그 다음에 공통 요소가 코드명 이해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지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 부분이 공통 요소적으로 이 노래에서 사용된 선율, 리듬, 화음, 그 다음에 뭐 코드명, 뭐 형식 이런 부분을 다 공통적으로 다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음악적 기능에 뭐를 했어요? 뭐 연주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곡자로서 있고 감상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뭐만 했어요? 연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로서의 역할만 한 거, 나머지는 안 했어요가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안 했어요는 이번에는 다 했어요. 이번엔 뭘 안 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연주자로서 역할을 안 했어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고 돌아요. 그냥 상황이 다르게 내는 거일 뿐 중요한 부분은 계속 돌고 돈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항. 요거는 이따가 끝나고 할게요. 시간이 뒤에 우리 수업이랑 이제 바로 해야 돼 가지고요. 요 부분하고 아까 조금 뒤에 보충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 우리 끝나고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 해주세요.